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혼 판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비단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마찬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했는데 내가 외국에 있는데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항소. 항소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항소가 2주 이내 하셔야 돼요. 아, 2주. 근데 내가 1년 있다가 이거 알게 됐다. 이런 경우에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럼 네. 항소 못한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추후한 항소라고 그래요. 추한. 네, 그거 뭐냐면 추후에 보완해서 항소하라 이런 뜻이에요. 추후. 그래서 비록 2주가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몰랐다, 과실이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한 항소라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소송이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혼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뭐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봐서 그 법에서 정한 요건에 다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만약에 소장 송달 시작 당시부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돼서 이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전혀 참가를 할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과실로 통지를 받지 못해서 소송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추후 보완 항소를 허용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출장 간 걸 배우자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전혀 송달을 시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 입증이 되면 이제 추한 항소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때 또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장부터 송달받지 못했다. 그게 배우자의 어떤 악의적인 그런 공시송달 절차의 악용이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서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추완 항소라는 게 있다는 네. 걸 기억해야 추완 되겠어요. 항소. 그러니까요. 제가 사자성어 싫어하는데 이거는 외워봐야겠어요. 사자성어. 추완 항소. 추완 항소. 아무튼 이 사건을 이제 겪고 나면은 남편은 솔직히 이혼하기 싫었지만 이젠 또 이혼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나는 정말 이혼 안 해 그러는데 소장 보고 정말 부들부들 손이 떨린다. 아니면 막 나 모르게 이렇게 배신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나 어차피 이혼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판결문 봤더니 자녀도 다 아내가 키우고 양육비도 많이 나오고 모든 재산이 다 아내한테 간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이혼 재판 중에도 합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혼 조정이라고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혼 재판이 필요한 게 언제 하냐면 남편만 보면 그냥 몸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 보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보기도 싫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사연 같은 경우도 부부 사이에 7살 아이가 있거든요. 양육권이나 뭐 재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아내가 남편 몰래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했잖아요. 제대로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이게 남편에게 뭔가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한다고 할 때 자녀를 서로 키운다고 할까요? 안 키운다고 할까요? 키운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키운다고 할 것 같아.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지? 안 키운다고 바뀌었을 해요. 수도 안 있어요. 키운다고. 외국에서는 자식인데. 서로 안 키운다고 합니다. 네. 자녀들이 너무 슬퍼해요. 엄마 아빠가 날 버렸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서로 키운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하나인데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누가 키워야 되느냐. 자, 이럴 때는 일단은 아이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누구랑 살래?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렇게 네.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를 현재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아이를 탈취하는 사건도 발생하거든요.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별거 당시 이혼 소송 당시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 또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재산분에도 약간 유리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시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가 있고 아이고. 어떤 겁니까 이거? 지난해 4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판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재판이 진행이 돼서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볼게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차적 조회를 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기소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니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2심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을 했고요. 피고인은 뒤늦게 재판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이 불출석한 재판에서 징역
1년 어우, 2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재판이 열렸다는 거 알았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뭐 이인철 변호사님, 허주현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럼요. 저 선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르고 있다 갑자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딱 땅땅땅 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놀라죠. 그래서 요 피고인이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요. 이걸 인정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1, 2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를 했고요. 사건을 다시 서울 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내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유. 아, 이렇게 제대로 된 재판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공시송달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많아. 그냥 일반 우편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근데 공시송달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어. 특히 우리 같은 변호사들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요?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송달 안 받아도 사건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안 갚어. 그럼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열받아. 근데도 송달을 안 받는다. 그럼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아, 필요하네. 필요하네요. 필요하네. 재판이 쥐가 얇아가지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잖아요. 네. 그럼 과태료도 이제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데 이것도 받기 싫어가지고 송달 안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럼 또 영원히 과태료를 또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공시송달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 필요하네. 필요해. 근데 어쨌든 이게 공시송달이 악용되니까 이게 또 문제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기회를 놓쳐버린 소송을 다시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좀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하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계속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추한항소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과실이 없었다거나 네. 외국에 있었다거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맞아. 경우에는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에 대한 소송이 정말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걸 입증해야 이제 항소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입증이 항상 제일 중요하고요. 책임 없는 사유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진행이 돼야지 추한항소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소장을 받긴 받았는데 그 뒤에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본인이 이사하면서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추한항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소장을 한번 송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뭔가 소가 제기됐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인도 확인하고 살펴봐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책임 없는 사유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추한항소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앞서 우리 사연에서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분도 자기가 장기 출장 가 있는 사이 배우자가 이걸 악용했다. 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절차 진행을 몰랐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지 추한항소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